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창진 행정사입니다. 2013년 1기로 합격해서 지금은 이제 이번에 본 친구들이 11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합격하면 12기 그렇게 되겠죠.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 업무를 정말로 목숨 걸고 했고 갈고 닦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이제 관심도 높아졌고 시험도 그전에는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보던 게 지금 한 6,000명, 7,000명을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사를 준비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신 분들 많이 있죠.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시험 보는데 수험생들이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행정사가 돈을 그 정도로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사가 이거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동안 공부하고 1차, 2차 해서 합격했는데 돈을 못 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선생님은 뭐 시험도 봤다고 하니까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시험 경험이 없는 걸로 보고 행정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무엇을 할 거면 현실적으로 행정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뭐 돈을 얼마나 버는가 또는 뭐 무슨 업무를 하는가 있고,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실제로 강의하신 분들이 1차, 2차 강의하신 분들이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시험 강사는 아니에요. 시험 강사는 아니고 행정사를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그 실무교육, 역량교육을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뭔가? 자, 행정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궁금하잖아요. 행정사란 말 그대로 행정사법이 통합됐습니다. 행정사법이 만들어져서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 민원인을 대행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 민원인은 국민들이죠. 일반인 국민들이고 우리는 매개체가 돼서 행정청에 가는데 행정청은 과연 어디냐? 행정청. 우선 가깝게 우리가 보면 동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정부 부처 있죠. 정부 부처 뭐 외교부, 국방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외교부하고 관련 없을 것 같죠. 외교부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지금 뭐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났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국 국민들 통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외교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업무가. 국방부하고 남자들 군대 갔다 왔는데 국방부하고 관련 없을 것 같죠. 국방부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가보훈처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부 부처 모든 부처의 업무하고 우리가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 징계받을 때, 잘못해서 징계받으면 이의 신청하잖아요. 그걸 소청심사라고 하는데, 그걸 공무원 본인들이 자기가 잘 못해요. 해보지도 않았고, 그 전문 분야,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 분야에 그것만 잘 알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 행정사가 소청심사 해주는 거예요. 또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는 행정심판, 뭐, 노래방 영업정지 당했다?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뭐, 영업정지 다 당하잖아요. 학교 폭력? 이런 것들 하는 업무가 행정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물론, 그 중에 비중이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고, 변호사가 가져간 업무도 있고 막 하는데, 큰 거 작은 거 비중을 따지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실무교육 받으면서 내가 했던 업무하고 접목해서 행정사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나중 얘기고, 지금 이제, 행정사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투자 대비 이게 그 본전이 빠질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얼른 말하면,
100만 원 내고 지금 1차 시험부터 준비해서 또 100만 원 얼마 이거는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학계의 법학원은 내가 그 강의를 그 시험 강의를 안 하니까 뭐 가령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투자해서 합격을 하고 또 100만 원 투자해서 2차 합격해서 행정사를 하면 과연 200만 원 전문 용어로 봉이 빠질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합격률은 지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 이상 확률이 있을까? 물론 전공한 사람들은 한 80% 정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 일기들이 모든 시험의 일기는 숫자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시험이 쉬웠어요. 쉬웠다고 보면 되죠. 얼마나 중개사 시험 같은 거 부동산 한 사람들도 다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사 시험은 미안하게 안 그래요. 우리 그때 26,000명인가가 봤는데 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296명 뽑았어요. 296명. 300명도 안 뽑아주고 296명 뽑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300명이잖아요. 매번 한 4과목 10명씩 한 40명 뭐 회사 뭐 있고 해서 300명 뽑는데 실제로 300명 뽑을 때도 있지만 301명 뽑은 데가 언제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295명 뭐 296명 그래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만만한 시험은 아닌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마음가짐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파상이 그랬다죠. 결혼할 거냐 말 거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해보고 후회하자라고 했다는데 이 시험도 할 거냐 말 거냐?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왜? 돈이 되니까. 지금 제가 날아다니는 그 유인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넘겨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모든 업무가 거의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진화에 대한 진화를 해서 살아남는 동물이 있고 도태되는 동물도 있죠. 행정사 되고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는 IMF 때 회사 그만두고 잘려서 하다가 빌빌거리고 10년 동안 놀다가 행정사 시험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 뭐냐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행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봤죠. 1년 동안 돈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마누라한테 퇴직금 받은 거 살짝살짝 갖다 주고 시험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나 행정사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행정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정도로 인식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도 뭐가 할지를 뭘 하고 해야 될지를 몰랐지. 행정청에 우리가 상대하고 했던 게 저는 항공사 다녔지만 비자하고만 좀 관련이 있었죠. 행정청에 우리 찾아갈 일이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진짜 일기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돈 못 벌었지. 또 1년 동안 개업하고 나서도 손가락 빨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머리 맞대면 일기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니까 뭐가 나옵니까? 돌밖에 안 나요. 돌밖에. 내가 나중에 창업교육 할 때도 얘기하지만 동기들끼리 뭉치면 100% 실패한다. 합격 이후의 얘기입니다. 동기들끼리 절대 뭉치지 말아라라고는 강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일기가 그때 경험이 있거든요. 하고 어쩌다가 계약을 해. 그러면 한잔하자. 오늘 계약했으니까. 계약이 없어. 계약건이. 일주일 동안 없어. 에이 속상하니까 한잔하자.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적은 거 쭉 보십시오. 업무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무슨 업무냐?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 저는 마스크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마스크 그냥 나오는 거 아니면 대한민국 마스크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식약청이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 허가를 누가 받아줍니까? 굉장히 까다로워 어려워요.
일반 공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수십 년 마스크 공장을 하고 있던 그 경험자들이 그냥 마스크를 만들어 팔았단 말입니다. 그냥 그 천 마스크. 그런 마스크를 팔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KF94, 80만 팔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그 누가 대행해 줍니까? 행정사가 대행했습니다. 행정사가. 모든 행정사를 다 한 거 아니에요. 모든 행정사를 다 한 건 아니고 행정사가 한 9,000명 정도 개업이 돼 있거든요, 지금. 9,000명 정도 개업이 돼 있고 실제로 사무실로 오픈해서 하는 사람 한 8,000명 정도 잡습니다, 지금. 8,000명 정도. 그러면 그 1,000명은 옛날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아직도 안 죽이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 한 1,000명 정도 보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마스크를 허가받아보고 한 부류는 행정사 중에도 10분의 1은 안 돼요. 10분의 1은 안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몸으로 부딪히고 어려운 거 가서 뭐 읍소하고 뭐 읍소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절차가 있어야 뭐 모든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니까 서로 머리 맞대고 공부하면서 극복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코로나에 극복에 일조를 했죠. 행정사들도. 그런 식으로 되고 나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KF94 품목 허가받을 때 얼마나 대행료를 받은 행정사가 대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행정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노하우도 조금 생겼고 모르는 것도 배웠고 뭐 했기 때문에 조금 낮아졌지만 막 닥쳤을 때는 6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 건당 1,000만 원 막 1,000만 원에 한 두 품목 600만 원에 한 품목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세월이 가죠. 600만 원 한 달에 다 호주머니 확 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 두 달, 석 달 이렇게 걸리긴 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A라는 업체가 있으면 B라는 업체 있고 C라는 업체 있고 막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제일 큰 계약건은 5,000만 원이에요. 보상 업무. 물론 그게 일시에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데 그 세월이 있잖아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 1년 이런 세월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뭐 나무 그 전문 자격사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잘 나가던 그분들이 행정사가 많이 자리 잡은 바람에 수입이 많이 줄었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전에는 행정사 업무를 모든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냥. 다 했으니까, 이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우리들이 하게 되면서 행정청이라고 하면, 우리 말하는 행정청, 아까 얘기했던 시청부터, 동사무소부터, 시청부터 구청, 그 다음에 뭐 정부 부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행정청이고, 법원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변호사 업무죠, 변호사 업무. 이 업무는 우리가 이제 손을 안 대는 거고, 안 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 관련 업무. 이 업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할 수 없게끔 묶어놓은 거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근데 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아니, 속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법원 업무 빼고, 행정기관에 관련된 업무, 인가, 허가, 면허 업무, 그 다음에 상담, 자문, 사실조사. 이게 뭘 의미합니까? 탐정 같은 거거든요. 탐정 같은 건 사실은 법이 없어요, 지금. 법이 없는데,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조사하는 업무는 변호사하고 행정사만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가령 말하면 싸웠단 말입니다. 부부간에 싸웠는데 누가 뭐 했어. 녹취, 전화 녹취 이거 해가지고 도장 우리가 찍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자격사들은 이거 못해요. 이거 근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볼까요? 제일 많이 저희가 지금 그 협회가 행정사 협회도 지금 8개로 나눠져 있다가 지금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돼서 지금 그 행정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뺏어오는 업무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사들이 먹고 사니까 그런 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 하면 사업계획서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거 이런 건 뭐 다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사업계획서 같은 거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 업체. 사실은 그거는 행정청에 물론 제출 안 하면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내 자체의 사업계획서 쓰고 하고 자기들이 주고받고 하는 거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행정청이 낸다 그러면 그건 컨설팅 업체는 사실은 불법이죠. 그런 업무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런 업무들.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자원봉사 들어가면 자원봉사 가면은 얼른 말하면 지하철 공사나 뭐 어디 비영리법인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 하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학교에다 제출하잖아요. 자원봉사 했다고. 그 아무 기관이나 아무 회사에서 자원봉사 기관 자기들이 그냥 자원봉사 했다고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인정이 안 돼요. 그런 업무도 다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자원봉사, 누가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 했다. 또 일반인이나 자원봉사 했는데 자원봉사증 하나 달라. 도장 찍어주는 거, 인가를 받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들이, 모르는 업무들이 숨어 있어요, 다. 그걸 발굴하고, 실제로 대행을 받아서 우리가 서류 제출해서 행정청이 제출하고 그 인가서류 받아다 갖다 주고 하는 업무를 다 있죠. 공장 하면 공장 그냥 바로 공장 개설 못 해요. 공장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공장 하는 데도 아니고 그런 절차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행사 하고 싶으세요? 여행사? 여행사 아무나 사무실 차려놓고 나 여행사 차렸네 간판 걸면 여행사 못해요. 그거 다 허가 받아야 돼. 인가, 허가, 아까 각종 인허가 업무가 사실은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인가, 허가, 인가, 신고 뭐 있는데 신고 업무도 사실은 어려워해요. 신고 업무도. 일반인들은. 그래서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10만 원, 어떤 것은 20만 원, 어떤 건 50만 원 주고 신고 업무 같은 건. 허가 업무 같은 건 최소한 50만 원 받잖아요. 허가니까. 그 기준이 있고 허가를 받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있지만 사업계획서도 쓰고 자본금도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이제 하는 업무지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몇 명 같아요? 50만 명? 250만 명. 불법 처리라고 50만 명 돼요. 불법 처리가. 불법 처리가 내가 볼 때는 50만 명 넘어 50만 명. 그 사람들은 한글을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한글을. 한글이 그거 어렵잖아요. 이거 영어로 돼 있으면 모르고 자기네 나라 말도 어려운데 한글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출입국 사무실을 가면 비자 받으러 갔는데 괜히 죄인 같은 기분 드는 거 있죠. 그 행정사가 대행한다면 행정사하고 변호사만 대행해요. 행정사하고 변호사만. 그런 업무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업무로. 대림동, 구로동 가면 나이 많이 드신 행정사분들 그것만 해요. 그것만. 여권 받아다가 대행 받아다가 2만 원, 3만 원 받고 하루에 2만 원, 3만 원
10명이면 30만 원이잖아요. 3건만 하면, 일주일에 3건만 하면 그것도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4주고 하면은 그분들이 용돈 쏠쏠이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업무들은, 업무 중에 인허가가 필요한 거.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 사증 발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외국인들하고 관련된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뭐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다. 물론 변호사가 그 업무를 하지만 행정사도 해요. 행정사도. 그런 업무들.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은 보상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토지 보상. 주택조합 하면 뭐 보상 업무 이런 것들. 다 행정사가 하는 업무예요. 대한민국에 장애인 등록하면 장애인 등록 개인들이 가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약간 까다롭고 안 받아준다고 그럴까? 아주 좀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막 이래요. 그런 업무. 보람이 있는 업무도 있죠. 보람이 있는 업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국가 보훈처 관련 업무, 국가유공자 등록, 이런 업무. 그런 업무도 많고, 아주 적은 업무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6.25를 참전했거나, 울남전을 참전한 분들을 위해서 호국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돌아가시면. 호국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살다가, 사회에서 또는 군대에서, 일시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을 겪어가지고,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전쟁 참전용사니까 무조건 호국원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부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자녀들한테 말 안 한 거, 말 안 한 사실. 나 언제 징역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도 일반인들은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탄원서라도 쓰고, 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지만.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 모르지만, 연세가 아직 안 들어서, 그건 아니겠지만, 자녀들한테 비밀 없이 다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 과거를. 아주 당황스러워 하죠, 자녀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화장 다 해가지고 갔는데, 안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업무들 아주, 해보면, 좀 보람이 있는 업무죠, 그런 것은. 돈을 많이, 그분들이 고생했으니까, 어떤 건 저는 진짜 봉사하는 업무도 있어요. 좀 어려우신 분들 오고, 아니면 진짜로 좋은 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해줄게. 해주기도 해요. 그런 보람 있는 업무도 해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외국인들이 공연하려면 그냥 공연은 안 돼요. 비자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합격하고 나서 비자 공부해보세요. 아주 종류도 많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건 제가 다 지금 정해놨는데, 예? 이거 행정사가 다 하는 일이에요. 이거 행정사가. 물론 이 중에서 법인 등기가 필요하고 하는 업무는 법무사하고 하든가 변호사하고 하든가 같이 협업을 하죠. 협업을 하는 업무인데, 이건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쭉 밑으로 지금 나열해봤습니다. 여기서까지는 제가 거의 행정사 중에서는, 넘버원이라고 그럴까? 업무도 많이 하지만, 제가 다 퍼뜨리는 업무. 저는 우리 행정사들한테 제 일기에 그 자부심도 있지만, 제가 워낙 1년 동안 어렵게 업무를 해오고 돈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의 업무가 그전에는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이런 업무들은 행정사가 하는데, 다 그 공무원들 출신들이 행정서사부터 시작했으니까,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이런 다 업무를 이게 법무사, 노무사가 했단 말입니다. 이걸 이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게 이제 저희 의무, 거의 우리 일기들의 의무였어요. 우리 동기들이 만나면, 야, 이런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업무 같은데? 따져보니까 진짜 우리 업무거든요. 그래서 내가 후배들 교육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걸 좀 늘려서, 일부는 물론 이 사람들 업무도 있겠지. 이 사람들 업무도 있겠지. 반만 키워서 이걸 잡아먹자는 뜻이 아니고, 이걸 넓히자. 파이를 키우자. 그러면 다 같이 먹고 산다. 나 혼자는 이걸 먹고 살았지만 파이를 키우면 나는 이 정도 더 먹고 살잖아요. 이런 의무감으로 저는 강의도 하고 내 동기들한테 강의하고 내 후배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런 업무들이 있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죠, 지금. 실제로도 먹고 살고 있고 실제로 나보다 더 수익이 많은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무료 장비, 의약품 뭐 이런 업무들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 쪽 업무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어렵다는 얘기는 단가가 크다는 얘기예요. 단가가 높다는 얘기. 요즘은 말하는 뭐 식품 관련 업무들, 조달 관련 업무들, 뭐 이런 업무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아마 내가 이 감염법 인구 감소 이 업무를 제일 밑에 내놨는데, 이 업무도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을 업무예요. 지금 인구 감소 정부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뭐 하는데 이런 거 행정사 법인이나 또는 행정사들이 한 10명 정도 짜서 우리가 이거 해결책 내놓을 때니 정부한테 돈 주라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업무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개발. 아까쯤에 내가 코로나 때 예를 들었는데, 식품 안전처 업무, 마스크뿐만 있는 게 아니고 손소독제.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 많아가지고 동물 의약품 관련 업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숙성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도. 그쪽 업무. 그쪽 업무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쪽 업무도 학원이 있어요. 우리 방에서는 학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여러분들이 개발할 업무야, 이런 것들이. 감염병 같은 것도, 우리, 간호사나, 뭐, 이런, 의사는 아니지만, 그쪽 보건의료 행정? 이쪽 출신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병원 행정사가 지금 국가 민간 자격인데, 민간 자격 중에 이제 국가 공인 자격인데, 그래서 이 업무가 행정사하고는 좀 다른 업무, 행정사로 굳이 안 들어오고 자기들은 병원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연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간호사는 있더라고. 간호사는, 행정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호사 출신들이. 물론 젊지는 않고 좀 이제 연세 들어가지고 자유롭게. 지금 우리 방은, 우리 사무실은 전 마포에 있는데, 8명이 있어요. 내가 이제 대표로 있고, 8명이 있는데, 젊은 친구도 있고, 좀 중간층도 있고, 또 주부도 있고, 애가 셋인 행정사도 있고, 둘인 행정사도 있고, 있어요.
그 여자분들한테 좋은 직업이야, 여자분들한테. 자기 살림 다 하면서 사무실비 뭐 해봐야 뭐 한 달에 한 50에서 한 80만 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뭐, 매월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자기 신랑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실제로 많이 벌어요. 신랑은 한 달 내내 나가서 직장 가서,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오지만, 우리 행정사들은 일시에 그걸 벌 수도 있고, 2건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 불가능은 없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행정사 꼭 따십시오. 따서 또 저 만나면 또 실무 강의도 들으시고, 저는 정말 파이가 커져야 우리가 다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신 분들도 이제 제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이제 행정사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블로그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블로그가 벌써 저 11년 됐죠. 2013년 제가 합격하고 나서 2014년 4월에 개업해서 지금 이제 10년 됐는데, 블로그를 1년이면 360개 정도 올려요. 글을 360개. 하루에 하나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하나. 업무만 진짜 올리면은 그거 저품질이에요. 그리고 사람 관심도 없어. 업무 실컷 올려봐야 잘 안 봐요. 내가 제일 많이 들어온 그 블로그 내용이 뭐냐면, 무좀 없애는 법. 이런 거. 입냄새 없애는 법.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행. 우리 또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 여행 갑니다. 올 6월 15일간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또 중국도 자주 가고, 중국은 요즘 뭐 간첩죄라고 뭘 해갖고 잘 요즘 못 가는데,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시 한 편도 올리고, 그런 거 하게 되면 360개 올릴 수 있어요. 그 업무만 다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는 올린 건 한 3개월 주기로 3개월 달에, 3월 달에 올렸으면 또 한 6월 달에 그 거의 비슷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죠, 뭐. 가령 여행업을 한다 그러면 여행업 관련 업무를 날마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주고 내 일상 업무를 올려서 나를 홍보하는 그것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행정사 업무 하는데, 힘들다. 행정사 이게 힘들다. 공부가 이게 잘 안 된다. 뭐. 또 블로그에다 물어보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올려놓고, 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댓글 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를 홍보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행정사 합격했어요, 지금. 이렇게 열정 가지고 있으시면 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내 임창진 행정사가 사기꾼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저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니, 야, 이거 뭐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작이 반인데. 아예 할 수 있을까 말까 하고 생각만 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만 하다가 끝난 사람.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해요. 근데 내가 250명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는 저 전공이 그 법학이 아니어가지고 경영학이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이 시험이. 특히 1차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1차 시험이. 그런데 1년 동안 저는 이거 발표한 것을 제가 2월에 봤나 어쨌나 봤는데 그냥 등록하고 도서관 독서실 등록하고 학원 등록하고 1년 동안 밤 12시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학원 끝나면 독서실 갔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했는데 끝나고 나니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요, 성취감. 6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아니 접수가 26,000명이 접수를 했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에서 300명 뽑는다는데 나는 법 전공도 아닌데 1차 시험이 나는 1차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말이야 시험 보면 말이야 언제는 답이 1번이라겠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보면 또 4번이라고 그래. 아이씨 뭐 아니 전번에는 1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설명을 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거 뭐 지문이 틀리다는 거야, 지문이. 와. 그런데 합격했어요. 과락은 안 나왔어, 과락은. 40점이잖아요. 과락이 40점이잖아요. 과락은 안 나오고 통과를 했는데, 2차 시험은 100분이라고 그때는 100분이었거든요. 100분. 두 과목 쓰는 거. 여러분, 1차 시험을 주력을 하시고, 1차 시험 떨어져 버리면, 과락 나오고 떨어져 버리면은 2차 시험 볼 수 없잖아요. 주력을 해야 돼요. 주력을 해야 되고, 그 바탕이 돼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2차 시험은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 자기 글이 그 악필이냐 뭐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악필이면 약간의 수정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예비고사 세대니까, 저보다 더 예비고사 세대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예비고사 세대니까 논술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다 논술 아시잖아요. 논술.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단 이런 이론적인 받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은 이론의 받침이 위에 되는 거예요. 이론 받침이 위에. 이론의 받침이 되어야만이 이게 순발력이 생기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대학 다닐 때 논술 봤죠? 안 봤어요? 아, 그럼 예비고사 봤어요? 그거 있잖아요. 어떠한 문제에 대한 그 법이 생각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내 생각, 그 다음에 반대의 의견, 그 다음에 결론. 우리 공부, 저 학원 다닐 때 한 30명 다녔거든요? 2,600명이 다녔으니까 한 30명, 40명 다녔을 거 아닙니까? 시험 보면 맨날 꼴등이에요. 시험 보면 맨날 꼴등. 무슨 소린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시험 당일날, 우리, 그때는 학교가 몇 개, 서울에서만 4개인가 그래요. 4개인가. 시험 당일날, 시험 다 끝나고 나서 학원생들끼리 얼굴 알잖아요, 다? 같은 반이고 하니까. 그 합격자 발표한 날 학원에 모이자. 파티를 하자. 합격자 발표한 날. 근데 10월 4일 날 2차를 봤으니까, 11월 며칠 날, 11월 총과 하여튼 11월 며칠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모이자 했으니까 오케이. 다 했단 말이야, 그때.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막걸리 한잔 했으니까, 그때 막걸리 한잔 하면서 갔는데, 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왔는데 하나도 안 왔어. 하나도.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그 중에 법대 출신도 있고 해가지고 나는 모르니까 뒤에 앉아서 아이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막 설명한 사람. 야, 이거는 말이야. 이거야. 뭐.
그런 사람은 다 떨어져요. 떨어졌어. 진짜예요. 저는 꼴등만 맨날 했는데 합격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절대 이거는 2차 시험은 우직해야 됩니다. 우직. 하고 순발력이 있어요. 내가 쓰다가 시간이 부족해요. 쓰다가 보니까 이거 잘못 풀었어.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얼른 연결시켜야 돼요. 이걸. 그 잘못된 것을 반대 의견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내 의견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결론을 만들어요. 그런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제 시간은 50분까지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나갈 때 이거 하나씩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거 저작권 안 받겠습니다. 이거 저작권 받는 것도 행정사 업무예요. 그건 뭡니까 변리사 업무긴 한데 뭐 상품 등록 이런 것도 행정청이 내는 거잖아요. 행정청이 내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해.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대행해서 물론 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해도 먹고 살아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성심껏 없으면 땡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인허가 의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속만 배워서 네? 민법 총칙만 배워서 거기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밖에 할 수 없다는데 여기 보니까 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도 할 수 있네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은 이건 등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등기. 이것도 등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등기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하는 거니까 일로 준단 말입니다. 이 협업하는 게 협업. 행정청의 업무도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 업무를 업으로 하면 안 돼. 업으로 하면 처벌받습니다. 등기도 업으로 하면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비영리 업무는 허가 업무예요. 허가. 행정청의 허가 업무예요. 허가를 하고 나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는 비영리 업무를 하고 법무사는 영리법인을 한다. 이건 허가가 없으니까. 거의 신고 업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영리 업무를 내가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가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업무를 알아야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틀에 짜여져 있는 업무예요. 틀에 짜여져 있는 업무. 가령 1, 2, 3, 4 가나다라에 여기다 틀을 무엇을 맞추는 거죠. 이 업무가 영리 업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는 허가나 신고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 바로 법무사한테 변호사한테 등기 업무를 맡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이 업무도 완성은 등기 업무지만 허가가 있기 때문에 인가나 허가나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가 해서 완성은 법무사가 한다 등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표준 뭐요?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시장가 형성이고 그 다음에 법무사를 자꾸 비교하는데 법무사는 협회에서 고시가 돼 있어요. 고시가. 근데 일부 행정사들이 그걸 고시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시가 되는 순간 저 행정사 업무 안 할 거예요. 이게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업무가 있는데 똑같이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지금 우리 자꾸 강조하는 게 후배들한테 제발 가격을 낮추지 말아라. 언젠가는 네 목을 조인다. 우리의 목을 조인다. 근데 이제 후배들은 하고 싶어서
뭐 3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받기도 하고, 뭐 그것만 해도 뭐 100만 원 좀 까진다고 행정사가 무슨 원가가 있습니까? 원가야 뭐 사무실비하고 종인데, 복사비인데, 사실은 없죠. 물론 행정사 출장도 많이 다닙니다. 행정청 가야 되니까 출장 가야 되죠. 공장 등록하려면 공장 봐야 되죠. 막, 그다음에 상담하러 오라고 하면 가야 되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원가죠. 그런데 원가인데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런 것이 여러분도 만약에 되면 낮추지는 마세요. 가능합니다. 또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건축 환경 문제 이런 데에 어떤 일이 오는 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분야가 있어서 건축 환경 분쟁은 가령 환경 분쟁은 아파트 짓는데 시끄럽게 한다.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공사하고 이거 시끄럽다. 이건 다 분쟁거리잖아요. 분쟁거리. 혹시 그다음에 개발 종합이나 이런 데에 그 인허가 업무 그까지는 아니고 조합 설립 업무 내지는 건축 허가 지금 가장 그거는 좀 나중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 건축사나 뭐 토목 특층량이나 이런 것들의 업무가 행정청의 업무잖아요. 실은 그게 행정사의 업무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뭐 그리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업무고 이걸 행정청이 허가받는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다. 지금 협회에서 지금 그걸 뺏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뺏으려고. 그거 가져오려고. 네. 행정사 부분에서 종류 세 가지 있는데 다른 행정사, 회사 행정사나 뭐 외국 행정사나 일반 행정사에 비해서 어떻게 포함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행정사는 괜찮죠. 회사 행정사는 그 숫자가 더 적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부두나 이런 데 근무하고 있잖아요. 부두나 여기 서울에서 회사 행정사 차릴 생각 마세요. 누가 회사 행정사 여기까지 와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뭐 인천이나 어디죠? 뭐 평택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뭐 그런 좀 많이 벌죠 그 사람들. 행정사하고 결합해서 좋은 자격증 두 가지 정도 넣는 것이 있습니까? 예? 행정사 함께해서 결합해서 좋은 자격증 혹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행정사만 있습니다. 행정사만. 저는 나이가 있었고 더 이상 공부 안 하려고요. 저는 공인중개사도 다 싫고 이걸로 다 할 수 있는데 뭘 또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업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행정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뭐 애를 안 키우든 어떤지 주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업무도 행정사하고 접목돼요. 뭔가 내가 주부가 아니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 행정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잖아요.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데 이거 행정사들이 일 따서 사실은 협회가 할 일이긴 해요. 협회가 할 일이긴 한데 딱 우리가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다. 돈 달라. 정부에서 컨설팅비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다시 만날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